쿠팡 유출 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내 유통기업 1위인 쿠팡에서 국민의 4명 중 3명, 무려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서 지금 굉장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유출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이거 뭐 다 공개됐고요.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이제 자기 문 앞까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주문 내역, 지금 여러분께서 무엇을 사고 무엇을 또 구매했는지 최근 주문 내역까지 다 일일이 굉장히 민감한 정보인데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다 털렸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범인으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 조사에 최선으로 최대한 적절히 협조를 해서 이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유력한 용의자로 퇴사한 전 중국인 직원이 지목됐습니다. 자, 용의자로 중국인 직원이고 이 사람이 퇴사한 이후에 이 일을 저질렀다. 근데 이 사람이 쿠팡에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데 보안 조치 안 할 경우에 언론에 제보하겠다. 근데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큰돈 한번 벌고자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내서 뭐 어떻게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미 다른 곳에 팔아넘겼고 그곳에서 받을 만큼 돈을 챙겼던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인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퇴사하게 되면 네. 가장 먼저 뭘 반납해야 되죠? 사원증이나 온갖 거 다 반납해야죠. 맞습니다. 출입증. 네. 그리고 온라인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탈퇴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 전직 개발자가 중국에서 네. 5개월 동안 네. 순차적으로 3,370만 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는데도 이걸 몰랐다? 아니면 모른 척한다. 둘 중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정상적인 해커라면 분명히 돈을 요구합니다. 네. 내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 이거에 상응하는 뭐 코인으로 달라. 네. 라는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가 없었다는 얘기는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미 넘겼거나 네. 아니면 이 배후에 또 뭐가 있나? 라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우려되는 건 이게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글로벌 유통업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네. 글로벌 기업에 뭐 중국계든 특정 국가의 어떤 사원이 네. 스파이로 위장 취업을 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의 배후로 거대 조직 내지는 국가가 연계돼 있는 게 아니냐 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전직 쿠팡 직원인 이 중국인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부분. 왜 그랬을까? 이미 돈 받은 건가? 누군가에게? 그래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혼자 몇 개월 동안 어떻게 3,370만 명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혼자 빼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단독 범행이 아닌 것 아니냐? 그렇다면 배후는 누구일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의문과 궁금증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홍천 의원님, 네. 누가 배후에 있었을까요? 뭐 해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대기업들 뭐 누가 있었을까요? 아직 뭐 수사가 뭐 지금 밝혀진 게 없어가지고 뭐라고 네네. 말씀드리기 못합니다만은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단초 아니겠느냐고 생각은 해봅니다. 네. 뭐 이분이 그 해커가
쿠팡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네. 나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너희들 잘해. 이럴 리는 만무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쿠팡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우리나라 전 국민 정도가 지금 뚫릴 정도로 네. 보안 시스템을 유지했느냐는 거고 자꾸 이 중국 사람이란 걸 주목하는데 요건 이제 그 다음 얘기 아닌가. 그래서 중국 사람이 했다면은 이게 털린 게 그 주문 내역까지 털렸다며요. 맞아요. 그러면 각 개인별로 취향, 성향, 네. 소비 패턴 네. 같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알리나 테무나 뭐 있잖아요. 네. 시인인가? 이런 데서 여기 맞춤형으로 이제 막 보낼 수가 있겠죠. 광고를 보낼 수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사실은 굉장히 알리나 테무 같은 데서는 네. 갈구하고 있죠. 예. 그럴 그게 가능성을-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구장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약간 조직적 범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개인 정보가 탈취한 순간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거래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이드로 다시 또 나는 어느 정도 돈을 번 뒤에 쿠팡에 대해서도 찔러보기로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네. 금전적인 부분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수순이었거든요. 쿠팡에서 그거에 대해서 막기 위해 가지고 나한테 회유를 하는 이제 메일이 온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 쿠팡이 이제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엮어보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타진하는 건데 금전적인 거를 원하지 않고 그냥 경각심을 울린다? 그럼 3,000명 정보만 빼도 돼요. 근데 3,000만 명을 뺐다. 이게 국내 성인의 4명 중 3명 거가 빠진 거거든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조직적인 그런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미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영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타겟 광고가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서 포털에 뭐 가습기 이렇게 검색만 해도 계속 맞아요. 가습기 광고가 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성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이 그렇게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것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5건의 주문 내역까지 뽑아간 것 아닌가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도 이미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배경에 누가 있을 것인가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보시죠. 쿠팡 3,370만 명의 정보 6월부터 샜다. 이게 막 하루아침에 샌 게 아니에요. 6월부터 6개월 동안 야금야금 뽑아갔는데 문제는 쿠팡이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쿠팡이 지금 10만 명이 근무하는 쿠팡인데 대한민국이 다 쓰는 쿠팡인데 이걸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국민일보. 유력 용의자는 퇴사한 중국인이다. 이미 한국 떠났다. 자, 수사도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 떴습니다.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범인 잡아낼까요? 이철 소장님, 네. 어떻게 6월 24일부터 지금 뚫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몰랐다는 말이 됩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내부에 어떤 동조자가 있지 않느냐, 조력자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로그인 정보 없이 해외에서 이 많은 데이터를 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리 IT 개발 1,370만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또한 이제 5개월 동안 이제 쿠팡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알고도 침묵했다면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합수단이 좀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들여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이제 2차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초 인지 사실은 11월 18일이지만 네. 그것도 사실은 한 이틀 전에 지금 고객이 민원이 있기 전까지는 파악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심각한 산업 스파이 가능성까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퇴직자 계정 차단이라든가 이상행 행위 감지라든가 기본적인 이제 안전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쿠팡은 우리가 늘 사용하니까 국민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미국계 기업입니다. 미국 쿠팡 인터내셔널의 100% 자회사예요.
그렇군요. 구글 코리아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김범석 의장은 이제 의장직도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하는 걸 좀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조사단 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네. 후속 대책을 어떻게 내놓느냐도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이런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이때 2,324만 명 엄청났죠. 과징금 1,348억 원, 소액 결제 유출 KT 22,000명, 롯데카드 297만 명. 근데 이번에는 3,370만 명입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경제적 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는 2,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털렸다고 봐도 무방한 거고 전 국민이 거의 다 털렸다. 야, 신경민 의원님. 근데도 쿠팡 몰랐다. 이게 일단은요. 네. 6월 24일인데 지금 쿠팡이 설명은 11월 18일 날 인지하고 그것도 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고객 이걸부터 일단은 관계 당국이 찾아야 돼요. 네.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것도 설명이 잘 납득이 안 되고요. 뭐 중국과 협조해서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다? 중국이 과연 협조를 해줄지 이것 아마 시금석이 되긴 될 텐데 네. 중국이 얼마나 협조할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여러 개 해킹을 당해서 이미 빠져나간 정보들하고 이 정보가 결합이 되면은요. 네. 우리나라보다도 그쪽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쪽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잘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합 피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스미싱은 물론이고 네. 뭐 결합 피해가 생겨가지고 가령 신경민 그러면은 신경민에 대해서 철저 분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신경민 의원은 어떤 걸 주문하고 그렇죠. 어떤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인지를 지금 다 파악하는 거예요. 몇 개의 그것을 해킹이 된 정보를 결합을 하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어딘가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간단한 사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2, 3차 피해뿐만 아니고 결합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당장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시차를 두고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문자나 이런 거 왔을 때 이 신통방통 시청하시는 여러분 절대 거기 링크를 열어보거나 응하거나 이러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